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 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내연기관차 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이득을 보실지,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이거는 90%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출고되는 차량을 여러분께 더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완벽 분석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신차를 구입하시고 정말 이득을 볼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원더굴 라이프. 네, 우선 대한민국에도 친환경차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출고 대수가 거의 2명당 한 대를 돌파를 했죠. 2,507만 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거의 7년 만에 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우선 LPG부터 한번 볼게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사업을 한다고 LPG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죠. 실제로도 이런 LPG차 보조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당 4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정부 지원 자금이 굉장히 급감을 했죠. 자,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 텐데, 우선 LPG가 친환경차라는 말을 쓸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은 LNG, LPG 휘발유 경유는 각각 0.4kg, 0.6kg, 0.7kg, 0.77kg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사실 탄산가스 배출량이 LPG가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각 1.84 그리고 2.17, 2.4kg의 탄산가스를 배출해서 친환경차라고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LPG 가격이 평균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 미사역 기준으로 1,1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1,650원 정도를 하고 있고 경유는 1,830원 정도의 기름값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랜저 3.0 LPG 그리고 2.5 가솔린을 비교를 해보면은 연비는 우선 7.5kg 그리고 11.9kg가 나옵니다. 출력은 당연히 3.0이니까 약간의 출력이 더 높고요. 그랜저는 차가 커서 2.5 가솔린으로 굉장히 부족한 출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차량 가격은 2.5 가솔린이랑 3.0 LPG랑 약 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탄산가스 배출량도 키로당 177g으로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는 약 395만 원 차이예요. 그리고 연비는 16.2kg, 가솔린은 11.9kg로 차이가 조금 나죠. 마력은 200마력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21토크 정도가 나오고요. 탄산가스 배출량도 97에서 108g이죠. 그래서 사실 이 LPG랑 휘발유랑 탄산가스 배출량이 사실 LPG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차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보면은 작동 원리,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기 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이에요.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전기차가 무공해 차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모르는 건데, 차량 가격이 비싼 대신 급속 충전을 하면은 휘발유보다 약 2.5배가 연료비가 덜 들어요. 100km당 연료비가 급속 충전을 할 때 4,600원 정도, 그리고 휘발유차는 11,500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경유 특가차가 나오면은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경유를 왜 굳이 이렇게 올려주시나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회사의 목표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기차는 탄소 배출량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중이 35.6%입니다. 전력 1kW를 생산하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7g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건데,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1kW당 4.5kg, 1kg당 내뱉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1.5g입니다. K5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예요. LNG 발전소를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대체를 한다고 해서 LNG 발전소로 대체가 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는 전기차가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차량 가격도 정말 무시를 못합니다. 정부 보조금도 계속 깎이고 있는 데다가 완전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급속 충전을 할 때 휘발유 대비 2.5배가
저렴하지만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게 단점이에요. 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LPG 3.0 그리고 그랜저 2.5 가솔린 그리고 2.4 하이브리드를 구입했을 때 연료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3.0 LPG 기준으로 10만 킬로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네, 연비 7.5로 나누면은 13,333리터가 10만 킬로를 탈 때까지 이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현재 1,100원이었죠. 네, 10만 킬로를 타는 동안 1,466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료비로. 자, 그러면 2.5 가솔린을 살 때는 어떻냐? 네, 10만 킬로를 탔을 때 연비가 11.9니까 11.9로 나누면은 8,400리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8,400리터 곱하기 연료비 리터당 1,650원으로 계산했을 때 1,386만 원이 들어갑니다. 네, LPG보다도 100만 원가량이 더 저렴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여러분이 구입을 했을 때 네, 10만 킬로를 연비 16.2km로 나누면은 6,172리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만 킬로를 타는데 여러분이 낼 비용은 1,018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중고차 가격이겠죠. 제가 SK N카를 검색을 해서 연식은 18에서 19년식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18에서 19년식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차량 가격은 약 39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죠. 그러면은 18년식, 19년식 기준으로는 내가 3, 4년 정도를 탔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 이거를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포인트는 이 비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영업사원들은 2만 킬로 이상을 연간 주행을 하고 5년 이상 탈 거면은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고 아니면은 가솔린을 구입을 해라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가솔린은 현재 재고가 있는 차량들도 많은데 하이브리드는 1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입을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네, 18년식에서 19년식 기준으로 같은 등급을 봤을 때 낮은 주행거리 순으로 제가 한번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네, 19년식 28,000 정도 탄 게 2,590만 원짜리도 있고 3,35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런 차량은 들어가 보면은 보험 이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차는 사실 안 보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저렴한 차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 3만 킬로 정도 탄 차가 3,500만 원짜리도 있고 3,200만 원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가솔린 약 3만 킬로 정도 탄 게 2,700만 원, 2,600만 원 선이에요. 네, 그럼 가격 차이가 벌써 400만 원 이상이 나죠. 여러분이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셔도 나중에 그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 7만 킬로 정도 탄 차를 한번 볼게요. 7만 킬로, 6만 9천 킬로, 3,200만 원, 2,8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솔린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낮은 주행거리 순 7만 킬로 정도 탄 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400만 원, 2,200만 원, 네, 2,350만 원. 네, 여러분들이 7만, 8만을 타더라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SK N카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3,000만 원, 2,8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가솔린은 2,300만 원, 2,400만 원 수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훨씬 더 절감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중고로 판매를 하시더라도 네,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하이브리드, 그리고 실제로도 탄소 배출량도 훨씬 적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따로 충전을 할 필요도 없고 가솔린으로 동력을 발생시켜서 전기 연료로 만드는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8개월 이상이 걸리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도 일시불보다 564만 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차량들은 장기 렌트로밖에 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재고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현재 재고 차량 중에 4,568만 원짜리가 렌트사에서 구입을 할 때 4,182만 원에 구입을 한 차예요. 네, 여기서도 400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오고 네, 이것저것 계산을 하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재고차를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저는 차량이 한 8대 정도가 있습니다. BMW X6, 5 시리즈도 있고 K8, 그랜저, 가솔린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금액 대비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고들 구입 문의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일시불이 저렴한지 또는 뭐 가솔린이 훨씬 이득인지 하이브리드가 이득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도와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장기 렌트는 인수를 해서 되파시더라도 가솔린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물론 카니발 이런 차량은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출력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디젤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차량으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가솔린, LPG, 디젤 순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차급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소비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차 구입 문의는 신차 구입 플랫폼 원더굴라이프 1577-8319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모든 여러분들의 요건들을 취합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원더굴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